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도 시작해볼게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 세 분의 스타분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이니까 G3 종목 회담이라는 코너 함께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코너 즐겨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생기실 때마다 언제든지 별톡방에 질문해주세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통한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별톡방에 또 2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가보기 전에 제가 1부에서는 힌트 없는 퀴즈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힌트 있는 퀴즈 드릴게요. 화면으로 퀴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힌트도 드릴 거니까요.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문제 맞춰보신 다음에 이따가 꼭 선물 타가시기 바랄게요.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우호적인 세력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향기사, 2번 흑기사, 3번 김기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저는 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저는 필요가 없지만 약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분을 많이 찾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 이제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가지고 스타분들의 유료 톡방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들 쏙쏙 뽑아서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별톡방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체크해보고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둥그리 왕자님께서 또 울고 계시네요. 둥그리 왕자님, 최병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종목도 손절이네요. 매수가는 기다리면 올런지라고 해주셨어요. 1부 마치고 나서 우리 둥그리 왕자님께서 오늘 조금 늦게 종목을 올려주셔서 최병곤 스타께서 별톡방에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둥그리 왕자님처럼 혹시라도 오늘 늦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별톡방에 오셔가지고 스타분들의 상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1부에서 세 분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공개해 드렸는데요. 2부에서 함께하는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G3 종목 회담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 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 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오늘 퀴즈가 약간 좀 이상하네요. 원래 우호지분 원래 화이트거든요. 네, 화이트인데 이거 퀴즈 다시 한번 보시고 초째 좀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단어는 없어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착각하신 것 같은데, 원래 화이트입니다. 예, 화이트니까요. 예, 원래 그 화이트, 그거를 이제 우호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한테 출제에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 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G3 종목 회담 참 오랜만에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왔네요. 자,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오늘 좀 훈풍이 좀 셌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저기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멱살 잡으면 누가 더 셀까를 고민해봤는데 멱살을 안 잡더라고요. 역시 정상회담은 뭔가 잘 되는 정상회담밖에 없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나바로 배석은 왜 그동안 논란이었는지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닌데 그 불확실성이 미치는 여파가 조금 더 미뤄졌죠. 미뤄졌기 때문에 확실한 구간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확실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지수 관련주들이 대폭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럼 과연 이 종목들, 과연 여기서 또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모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은 설리팀의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적토마스타님. 네. 자, 지금 오늘 의외로 강했어요. 오늘 뭐 이렇게까지 강할 줄 몰랐는데. 시장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뭐 어느 정도 좀 예측을 잘 하셨는지, 뭐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일단은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뭐 코멘트를 했었고 그 전에도 코멘트를 했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안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 저희 방송에서 같이 이제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미국 쪽 훈풍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타랠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초에 대한 그 주식 매수세는 분명히 기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무역전쟁이 90일 정도는 유예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금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시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팔았다는 부분이 참. 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자, 근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리나스타님.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해외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뭐 유가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시장도 역시 함께 이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에서는 일단 지금 호재는 사실 눌렸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을 할 거라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좀 호재는 아무래도 심리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게 되면 나중엔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차별화 중에서도 수급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글로벌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역시 또 미중 90일이라는 또 유예기간을 놔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최대한 낙폭이 있었던 종목 중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갈 때. 기분이 너무 안 그러셨나요? 좋아요. 우리 포트가 약간 좀 시장 수익률보다 이번 주가 우리가 시장 수익률을 연속 8주, 9주째인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 봤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졌더라고요. 9주 만에 졌어요. 쉽지 않. 그런 날도 있어요. 네, 그런 날도 있어야 인간적이죠. 네, 되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이죠. 정말 너무 잘하면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분투하는 의미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봐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제 종목 어마어마하다는 거 얘기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G3 종목에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G3 종목에 다음요, 종목을 각 스타님들 가지고 나와서 그 종목을 토론을 통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지, 제외할지 결정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G3 종목에 다음은 일단 전체 5종목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일단 뭐 전체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이 이제 스타님들 가져왔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에 토론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할 종목, 들어갈 종목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3명이잖아요. 3명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들어가고요.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고요. 제외된 종목은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 매도가로 매도합니다. 목표가 선저가를 제시한 경우는 목표가 선저가 준수를 하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도 조건,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 수익 익절, 뭐 수익 스탑, 뭐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대응하기 좀 쉽다, 이런 팁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G3 종목 회담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G3 종목 회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은 4.64%. 애게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약 마이너스 7.5%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8.1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11.69%를 초과 수익을 거뒀고요. 코스닥보다는 12.77% 초과 수익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그 펀드하고도 비교해 봤거든요. 제가 메자닌 펀드 같은 약간 특수 펀드 제외하고 우리보다 포트폴리오 같은 기간에 더 좋았다. 물론 이건 날짜까지 다 맞춰봐야 됩니다만은, 월 단위로 봤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전체 펀드 상위 5%더라고요.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펀드 가입하는 것보다 서울유니티비 월요일 G3 종목회담 포트를 따라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쁘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코너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 끝난 거 아니에요. 소강 국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제 EPL 축구 보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겠죠? 머지사이드 더비 때. 일단은, 끝난 건 아닌데, 그럼 이 소강 국면에서 과연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지 않냐. 왜냐하면 무역전쟁 피해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강 국면이면 사실 수혜주들도 있을 것 같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해봐서, 이 아이디어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먼저, 조동환 스타님. 예.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수혜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사실 큰 영향은 없는데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중국 관련된 뭐 소비 수혜주나 아니면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사실 뭐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카지노 뭐 이런 쪽으로 기존의 그 사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한 차례 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또 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관군제 쪽에서도 중국 자체 소비 매출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 수혜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어쨌든 유예 기간을 두면서 조금 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리나스탄이 봤을 때 이번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들어서면서 좀 빛을 볼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똑같이 중국 관련 소비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 종목이 좀 편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보고 있고요. 제가 반드시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화학주. 생각을 하고 또 IT 주들도 저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오늘 화학주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섹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가장 쉽게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반등을 줬던 업종은 어떤 종목일까? 이렇게 그냥 HTS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컨셉 네. 잡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좀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좀 제외하고 어떤 업종들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까 네. 보시면 되는데요. 그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었고 그다음에 지수 관련지 약간 좀 네, 있는 있었고. 경우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소비주, 그리고 화학주들이 화학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소비 심리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살아나면 아무래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심지어 또 유가까지 또 그쵸. 많이 올라주고 밀려서 밀린 상황이라 이제 그 원가 마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테크 관련주도 사실 중국 제조 2025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그렇죠. 봐서 좀 많이 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어떤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 IT 쪽은 처절하게 압박해 주고 처절하게 압박을 해줘서. 네. 근데 뭐 저는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투자하면 예,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지금 금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때쯤 되면 한번 경기 꺾이잖아요. 네. 그때 반도체가 경기 꺾일 때 대량 손실 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사이클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 꽃을 피우려고 이제 막 할 때쯤 경제 위기 와서 와장창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미국이 처절하게 이 IT 쪽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국을 오히려 걱정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네, 계속 하시죠.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위아더 월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픈 거를 좀 저도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 저도 일단 수혜주라고 좀 봐지는 게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여기에 경협주를 넣고 싶습니다. 경협주요. 전혀 생뚱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든 이 통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상관계수를 한번 측정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심화됐을 때, 무역 코멘트가 좀 심화돼서 주가가 밀렸다는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돼서 주가가 오른 날에 남북 경협주 주가 등락폭을 봤더니 상관계수가 0.7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통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제가 직접 다 체크한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0.7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남북 경협주와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약간 좀 상관관계가 좀 있다. 왜냐? 중국이 약간 신기가 좋아야 돼요. 중국이 신기가 좋아야 남북 경협도 잘 이루어지고 트럼프도 신기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중국 때는 신기가 나빴을 때는 경협도 안 해. 안 만날 거야. 예,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 이게 이제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런 보고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신뢰성 있는 거야. 이거 이미 이거 되게, 이거 보고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북경협주가 오늘 올라간 것도 비단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절대 미중 무역전쟁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럼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 경협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남북 경협주가 우리나라 전 섹터가 다 남북 경협주예요, 사실은. 네, 남은 다 경협주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자, 먼저 휠라코리아.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죠? 안타깝다기보다는 뭐 잘했죠. 거의 좀 잘한 최고점의 거죠. 매도 예. 아닌가요? 이게 네. 뭐냐면 왜 안타깝냐면 우리가 좀 못하는 걸 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분들한테 좀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자, 휠라코리아. 우리 족토마스탄이 뭐라 그랬냐. 외국인 매도 나오는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하겠다. 맞아요. 55,500원에 매도했어요. 오늘 주가는 5만원. 네. 그때 외국인 매도 나오고 그 다음날이 바로 며칠이었죠? 그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 55,500원에 매도하고 나니까 지금 밀린. 네. 저한테 족토마스타님이 거의 이건 아트 매매 하신 거예요. 거의 아트 매매 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매매 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플러스 6.45%. 오, 족토마스타님 종목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요. 리나스타님의 SFA가 좀 폴더블이 요즘 이슈가 살짝 죽었죠. 그래서 그런지 결국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가가 그래도 마이너스 6% 짧네요. 네. 근데 이게 손절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더 밀렸거든요. 맞습니다. 손절가 이거 잘 설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제 종목입니다. 플러스 3.81%. 아프리카 TV 거의 크게 변함없는 마이너스 0.72%.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 요즘 임플란트 잘 안 하나 봐요, 다들. 예, 이가 튼튼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49%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인 상태고, 매매 완료된 종목까지 합치면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대비해서 약 12% 정도의 수익률을 앞서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자랑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포트폴리오 설명을 끝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스타님들이 보유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힐라코리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족토마스님, 네. 리뷰 한번 해주시죠. 힐라코리아 사실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요. 그 상황들 좀 극적으로 좀 얘기를 좀. 오늘 텐션이 되게 높아서 네.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연극이나 뭘 배우시는지 되게 요즘에 그 크리스마스 때 톤이, 예.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크리스마스 때 이 연극 같은 거 많이 그런 거 제가 같아가지고. 지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텐션을 올려놓으셔서 전 좀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전부터 힐라코리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이제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그때마다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 힌트들을 찾으려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데. 뭐냐,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강조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첫 매도가 나온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서 이제 매도하면은 가장 깔끔한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1월 28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조금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이제 사던 금액에 비하면은 정말 소량 매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니까 100만 1000억,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한 거고, 그 앞전에는 한 30억, 40억씩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 날 다음 날 이제 시초가 부분에 29일 날 매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공교롭게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다들 저희 방송의 시청률이 아마 이러면 도깨비 드라마 시청률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 8% 조정을 받았고, 이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깔끔하게 차익 실현을 그 다음날 이제 시가 부분에서 한 55,000원 이제 팔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오늘 다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미 추가적인 힐라코리아 또다시 들고 나오셨군요. 그럼요. 네, 이 아트 매매는 사실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도 후에 다시 매수를 해서 그것도 수익 다시 나는 거는 수익을 내는 게 정말 그거는 아트 오브 아트 이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사실 이제 2개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저도 이제 작가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었는데, 그 우려를 씻어내는 일단 시청률이 좀 나왔습니다. 첫 방 시청률 한 7%대 나왔고, 잘 나왔어요. 예. 두 번째가 바로 10%가 넘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작가의 필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스타, 연예인의 배우를 쓰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송혜교 씨랑 그 다음에 박보건 씨 두 분이 시청률을 견인을 했고, 저도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에 있고, 그래서 첫 방을 봤는데, 사실,
별 내용은 일단 1, 2에는 크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감들이 좀 쌓여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주얼이 좋고 그다음에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계속 실시간 요즘엔 드라마 나오면 실시간 토크 있잖아요. 그래서 네. 봤는데 반응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거는 이제 작가의 필력이 워낙 좋아서 그 전에 이제 나인 그건 약간 이제 표절 시비가 있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드라마 정말 뭐 매니아층을 좀 많이 끌어냈었던 그때 이제 좀 아마 작가분들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독자, 그러니까 시청자랑 맞아요. 소통을 좀 해야 시청률이 오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빠른 전개, 그 다음에 뭐 시청률 부분에서도 이번에 뭐 첫방, 두 번째 뭐 한 7% 이상씩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분석 보고서가 좀 나왔고 지난 주말 전에 이제 IR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중국 쪽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자꾸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약간 수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한류협회에 대한 수지 질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CS증권입니다.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CS증권이지만 창구는 CS증권이지만 계정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의심되는 데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만 원대, 그러니까 11만 5천 원 여기만 넘어가면 쇼커버 물량 다 올라오면서 이제 12만 원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수출 이야기나 아니면 그게 좀 가시화된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을수록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포트폴리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이제 응용력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피곤해 인생이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시청률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조카랑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람브라군. 조카랑요? 조카랑 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현빈이 투자해서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시냐고. 삼촌도 투자해서 대표야? 그래서 저런 데서 나가서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스페인에 가서. 그래서 그랬죠. 저거는 드라마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좀 나이 어린 친구, 정말 어린 친구들도 30대 정도까지, 30, 40대까지 이제 커버하는. 어린 친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보고 약간 내용은 살짝 황당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수출로 엮을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 주주신 분들은 꼭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잘 나가요.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그럼 리나스타님. 리나스타님은, 오늘 리뷰 종목 SFA 아프리카 TV 이렇게 있는데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SFA는 사실, 지난번에 굉장히 제가 37,700원을 손절가로 들었는데 손절가를 더 낮추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선택이 상당히 좀 주요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어쨌든 내려갔죠. 그래서 저희는 손절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주가적으로 보나 약간의 어떤 좀 재료가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볍게 빨리 쳐내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급동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무래도 같아요. 내년 CES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하는 생각도 하고요. 좀. 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프리카 TV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이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익을 볼 때까지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TV 뭐 편의했어요. 편의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죠? 11월 29일 날 아프리카 TV 급 나가는 거 보고 제가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리얼스타임에서 얘기해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또 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근데 사실 실적은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실적 3분기 실적 괜찮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긴 하니까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좀 리뷰를 들어보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힐라코리아랑 SFA, 힐라코리아는 수익 매도, 그 다음에 SFA는 손절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 빠졌고. 그럼 이제 제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엔지캔 생명과학이었는데, 엔지캔 생명과학,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것 느려요.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장중에.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 샀어요. 수급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터질 것 같아요. 이 외국인 분들이 되게 인생을 길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이제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좀 너무 좀 니어났다, 너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덜 갔다라는 부분 좀 생각하는데. 덜 가긴 했죠. 제가 말하는 삼천당자보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쵸. 이런 겁니다. 그쵸. 아니, 오늘 네. LGK 생명과학이 삼천당자보다 못하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제가 했는데. 지난주에 그거 하자고 했었죠. 오늘 이렇게 톡톡 제가 올 주가가 살짝 오르려고 하길래 제가 모니터에다가 LGK 생명과 오늘 봉을 들고 이러면서 계속 이랬거든요. 혹시 튈까봐. 근데 안 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럼 티나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상한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거 네. 저희 주문 같은 겁니다. 저희 주문 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NGK 생명과학이 느리지만 좀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고, 수급은 좋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종목들이 이슈를 받았어요. HLB도 그렇고, 레오캠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슈를 받았는데, NGK 생명과학은 의약품 지정한 부분이 한번 이슈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임상 이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호주국 감소증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말까지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인상적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스테 임플란트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제가 급한 건 아니거든요. 급한 건 아닌데, 이게 두 종목 다 이러니까 급해지더라고요. 이게 급해져요. 약간,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누웠어요. 누워서, 수급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쁘지 않고, 근데 행보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섹터가 좀, 헬스케어가 약간 좀 소외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하자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있는데 너무 안 너무 가니까. 가면 또 너무 네. 집중하면 좀 그래서 제가 물론 헬스케어 다른 것들 중에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부역스나 이런 것도 올라온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에서 빠르게, 이제, 물론 인트로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역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온 거 봤을 때는 헬스케어가 한번, 이슈가 될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슈가 되기 전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무리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빠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제외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는 제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 이거는 제외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종목이 각자 하나씩 빠졌어요. 네. 예, 근데 하나씩 빠졌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새로 또 들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대한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협주 겸 화학주 겸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의 수혜주. 이렇게 저희 가까이 종목은 설명 안 해주시고. 잠깐만, 좀 꺼냈다고요. 적도마스탄이 힐라코리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아니, 리나스탄이 두 종목이라. 리나스탄이, 경협주 현대건설, 파라다이스 중구소비주. 네. 딱 그 두 개 들고 무려, 우리가 총 4개를 가지고 세 자리, 제 확률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네요, 다들. 일단 세 자리 가지고 4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족토마스탄님처럼 힐라코리아,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접근인가요? 그럼요. 이게 재접근 해야죠. 사실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그때도 한번 4만원대 매도하고 나서 바로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힐라에 대한 이런 믿음이 많이 없으셨죠, 두 분이. 저는 힐라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힐라코리아는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사에서도 어디 파워스토어에서 콜라보한 어글리 이슈인가요? 그것도 매진됐다라고, 완판됐다라고 네. 기사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젊은 층, 사실, 네. 힐라 주면은, 우리 김보스타님 안 신으실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저 때는 나이키 약간 아디다스잖아요. 어릴 때 힐라가 되게 인기였었고요. 제가 참 대학생, 고등학교 그때는 대학생 나이키 때는 아디다스죠, 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쪽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지금은 좀 데상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덱산트 밀고 계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진짜 10대, 20대 친구들이 힐라코리아 브랜드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슬레저 쪽 해가지고 로열티 수입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포션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쿠시네트 쪽 해가지고, 그 이제 골프웨어 쪽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명품 쪽 팬디랑 콜라보를 하면서 더 인지도를 확대하고 이제 브랜드 이미징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4분기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4분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분석 보고서 낼 때 내년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리는 없다. 사실 4분기 실적 좋고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좋다라고 보고지는데 누가 먼저 파냐니까 사실 한 4분기 정도까지 그래도 가지 않을까. 네, 가자. 그래야 올해 이제 산타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산타가 갑자기 굴뚝 타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휠라 가방을 주고 이러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종목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JYP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 외국인 수급이 와 이날 언젠가요? 이날이요? 30일. 이날 30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와 외국인. 잠깐 팔았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거 있습니다. 이게 그 MSCI 거기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편입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빠지니까 이러면 지수가 하면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휠라코리아는 다시 사야 된다. 오늘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휠라코리아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저 찬성할 건데 미리 얘기해주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 얘기해 주시죠. 좀 이따가 얘기해요. 제 종목인데 이따가 얘기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라코리아 다시 편입을 하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나스타님 두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자리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휠라코리아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리나스타님이 한 종목 정도는 양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유화 설명을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미국, 중국, 관련한 갈등 조금 풀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우리 적투마 스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하는 섹터는 어쨌든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좀 소폭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저번까지만 해도 중국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부터 지금 확인해보니까 자료에서도 중국인 입국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뭐 전년 대비해서도 올해 많이 또 늘었는데 내년에도 또 올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VIP 드랍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들어와야 좀 약간 장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수혜를 더블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최근에 사실 9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엔터 시설을 새롭게 또 개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았던 것도 있거든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에 보니까요. 잠깐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지금 상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게 많이 지금 내렸다 올랐다 했는데, 이 매도 세력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원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뚫고 올라오면서 좀 상방이 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파라다이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그럼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있죠. 현대건설은 우리 김본스터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 경협주를 봐라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경협주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 실적도 괜찮고. 저는 오늘 현대건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유를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라다이스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제가 얘기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주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내년 들어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라크라던가 쿠웨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에도 지금 내년부터 공사가 좀 본격화될 내년에 발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건설이 좀 해외 수주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투자 계획을 좀 전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그다음에 남부 내륙 쪽에 또 KTX 관련한 또 신사업을 한다고 하죠.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2019년도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리안스타임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종목이네요. 제 종목. 전 대한유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유화.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 화학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14년, 15년에 화학왕으로 유명했을 때 이 대한유화로 유명세를 탔었죠. 제가 약 2배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대한유화. 자, 유가 하락으로 업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위안화가 이제 앞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소강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위안화의 강세가 되면 화학 수요에 대해서 대기 수요가 있는데 이 대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지금 유가 급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었어요. 왜냐? 판가가 있는데, 이 판가는 이 정도인데 유가 원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마진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마진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마진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판가를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데 판가를 바로 조절할 수는 없고 나중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가가 하락하는 게 마진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화학 마진,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하락에서 약간 조금 횡보하게 되면 상당히 대한유화가 괜찮다라는 부분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이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 NCC 업체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유화 정말 저평가입니다. 너무너무 저평가인데, 예, 너무너무 저평가인데, 이제 물론 뭐 저평가는 남이 인정해야 저평가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 피재고,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재고가 약간 피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어요. 바닥 수준에 와 있던 건 뭐냐면 무역 전쟁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었어요. 못 사고 있었다가 이게 소강국면에 들어가면 위안화 강세가 되면은 이 피재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좀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현재 극도 저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유화 같은 경우 올해 배당을 많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약 3% 정도까지 기대해보고 있는데, 뭐, 한가위는 3% 못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유화가, 정말 주주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3% 이상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익 많이 났으니까요. 이익 많이 났으니까 준다고 좀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유화의 그 주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달래줘야죠. 달래줘야죠. 이거는. 진짜 달래줘야죠. 이건 동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올해 이거는. 25만 원인데 지금 7만 원이면. 네. 그래서 대한유화는 반드시 저는 배당 수익 많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먼저 죽도마스타님. 네. 여기서 뭐 종목들을 간단하게 찬반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본인 종목 제외하고. 일단 제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너무 많이 올라오지 생각을. 않았나. 그러니까 갭으로 띄워놓고 일단 이평선은 다 뚫었는데 저는 남북경협주를 할 거면 저는 차라리 현대로템이 조금 더 근데 좋지 않나. 실적이 좀 저는 현대로템. 저 진짜 어차피 좀 많은 회사야 되는데. 현대로템이 실적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게 저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TV 방송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하자면 현대로템 가감하게 하겠는데 이게 좀 등락폭이 많으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파라다이스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는 이제 한 2표 정도 가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들어갔네요. 3표 이미 가는 것 같은데. 전 파라다이스 코멘트 할게 조금 전 남아있어서. 네. 파라다이스는 일단은 약간 기로에 있긴 한데 앞서도 이제 중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동안 카지노가 너무 안 가긴 했어요. 네, 너무 안 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관 쪽에서 살짝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담는 분위기거든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23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싹 담아놨기 때문에 팔아도 한 차례는 띄워놓고 팔지 않을까. 그리고 한 차례 띄워놓은 게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파라다이스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 저 사실 현대건설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화강이라는 그 타이틀이 한번 이제 그 이쪽 요 증권가에 한번 쫙 퍼져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사우디에서 기름 사오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본스타님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참 대한유화를 많이 미셔가지고 이제 대한유화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소문이 좀 났었는데 과거는 과거의 영광이죠. 네, 과거는 과거의 영광이죠. 네, 지금 뭐 네, 지금 대한유화 3% 배당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저런 확고한 믿음.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그때 보자. 돌파하고 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져오면은 사실 수급이 좀 어느 정도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는 뭐 조금 대한유화보다는 파라다이스 쪽에 좀 한 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리나스타님은 이 종목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종목 하나를 찍어보시자면 저는 대한유화. 사실 아까 전에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4분기 실적을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 나올 때는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의 이런 부분이 조금 화두가 돼서 심리적으로 요인을 받는 거지 실적 시즌이 됐을 때는 지금 좀 악재가 됐던 게 반영이 돼서 사실 좀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약간 합리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 워낙 좋기 때문에 힐라코리아는 제가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제 지인이 이제 힐라코리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골프를 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는 사람 같아요. 친구가 이제 골프를 쳐요. 얘가 골프를 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으면 얘가 갑자기 저랑 갑자기 골프 치러 가자고. 너도 골프 치는구나, 이제. 이런 저는 그 지인이 이제 뭔가 행동이 바뀔 때, 그때 한번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제가 파라다이스 조만간에 기업 탐방을 갈 생각입니다. 그 영종도에 그 클럽이 있는데, 그 파라다이스 시티가 기업 탐방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있는지 볼 거예요. 볼 건데, 지금, 핫해야 되는데, 영종도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클럽이 없고, 영종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을지, 그 부분 한번 클럽에 가서 한번 직접 제가 한번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뭐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도 괜찮은 것 같고, 현대건설 중에 이제 적동마스터님이 현대건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제가 깔끔하게 대한유화 포기하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흐름 보고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투표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설득이 좀 된 것 같아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대한유화 빠졌는데 자막이 이제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분들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 힐라코리아랑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현대건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모두 다 결정했고요. 마이크를 우리 민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입된 종목들 역시나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도 가지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시죠?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흑기사였습니다. 흑기사하고 백기사의 차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흑기사는 경영권 탈출을 돕는 제3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백기사는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백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답은요. 경영권 탈출을 돕는 제3자 흑기사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0007님, 8808님, 4858님, 5539님, 4420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언제 전화 드릴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톡스타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